안녕하십니까. 이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. 오늘은 북한 휴대폰 450만 시대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 2월 달에 영국과 캐나다의 미디어 전문 분석업체에서 의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그 제목이 2020년 국제 디지털 환경 보고서입니다. 매년 발표하는 겁니다. 여기에 북한과 관련해서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조사 대상 국가가 121개 국가였는데 유일하게 인터넷을 금지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. 이제 전 세계 120개 국가는 인터넷을 허용하고 있었어요. 하지만 북한만이 유일하게 인터넷을 금지시켜놨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북한의 휴대폰, 북한에서는 이걸 손전화라고 합니다. 손전화. 이 휴대폰 그 보급 대수가 452만 대라고 했습니다. 여기에 북한 전체 인구가 한 2,500명 정도 되니까 북한 인구의 18%가 이른바 이거 손전화,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600만을 돌파했다, 휴대폰이. 그래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통계 근거가 미약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미디어 전문 그 분석업체에서 발표한 이 그 통계가 상당히 저희 권위가 있습니다. 자, 425만 대면은 북한 전체 인구의 18%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북한에서 휴대폰이 처음 보급된 게 언제냐? 도입된 것이 2002년이었습니다. 2002년에 보급됐는데 주로 나징 선봉주하고 북한의 고위 관료들, 정당, 군의 이 관료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때는 그 2G 방식이었습니다. 2G 방식으로 개통했죠. 그러다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휴대폰이 개통되게 된 것은 2008년입니다. 2008년에 소위 그 3G 방식이죠. CDMA, 쉽게 말하면 다중분할 코드 방식으로 바로 휴대폰을 갖다가 개통을 했죠. 이 CDMA 방식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도입한 방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보급이 됐는데 이 보급을 누가 했냐면 북한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쪽에 이집트에 있는 오라스콤이라고 하죠. 오라스콤의 회사에서 75%를 대고 북한이 25%를 대서 바로 그 고려링크라는 소위 그 휴대전화 회사를 만든 겁니다. 여기서 보급을 했어요. 보급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008년도에 한 뭐 200만 명 정도가 휴대폰을 가졌다라고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현재 지금 452만 대까지 나왔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 막 이렇게 급속도로 북한에 보급이 되자 그 많은 언론에서 이제 이 북한의 휴대폰의 보급은 바로 앞으로 북한 체제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2011년도 중동에 있었던 소위 SNS를 통해서 급속하게 그 정보가 확산돼서 이른바 그 오렌지 혁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집트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? 2011년도에 중동 혁명 같은 양상이 앞으로 북한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분석들이 막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분석입니다. 북한의 경우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.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첫째, 이 북한이 452만 대의 휴대폰을 갖다가 보급을 시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? 휴대폰에 대한 전파 통계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. 자, 무슨 말이냐면 북한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에 이 휴대폰을 45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을 고철로 만들 수 있어요. 휴대폰 전파를 차단시켜버리는 바로 이 전파에 대한 통계들이 있는 겁니다. 자, 이집트에서는 2011년도에 그 휴대폰 회사가 국영회사지만 민간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에서 마음대로 휴대폰의 전파를 차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게 관용입니다. 관용이기 때문에 직접 북한이
아까 말씀드린 고려링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말 한마디에 전파를 차단시키면 바로 이게 뭐냐, 이게 하루아침에 고칠 떨어야 되는 거죠.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. 두 번째,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아예 안 됩니다. 그리고 휴대폰이 그 개통 터지는 지역은 평양하고 일부 대도시만, 쉽게 말하면 휴대폰이 터지지 북한 전역에서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휴대폰이 북한 전역에 터지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망 구축이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대도시하고 평양에서만 소통이 되죠. 자, 이 450만 명 중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들, 당 간부들 가지고 있겠죠. 또 여기에다가 그 당 간부 자제들이, 요새 젊은 애들이 휴대폰을 많이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장마당에서 부를 추구한 붉은 자본가들, 상인들이 휴대폰을 많이 보고 있죠. 근데 휴대폰 값이 일반적으로 그 보급되는 게 아닙니다. 휴대폰 가게 최선에 나온 길동무라든지, 길동무 아마 내비게이션 의미를, 길동무라든지 또는 그 아리랑 시리즈가 있습니다. 이게 그 북한 휴대폰, 스마트폰식인데 이게 600달러에서 800달러입니다. 북한 그 보통 주민들이 한 달 그 급여가 벌어들이는 돈이 10달러 미만입니다. 근데 이 엄청난 돈을 주고 휴대폰을 사야 되고, 물론 중고폰은 100달러에서 한 200달러까지 정도 좀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휴대폰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통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. 보통 한 달에 한 2,500원 정도.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 월급보다 많습니다.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일반 보통 주민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 전체 인구의 18%만이 가지고 있어요. 이 평양 근처에는 그 젊은 애들은 뭐 거의 상당수 가지고 있을 정도로, 평양은 또 일반 지방도시랑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을 드립니다. 세 번째는 뭐냐면, 이 휴대폰은 북한 당국이 휴대폰을 보급시켰을 때는 철저히 도청할 수 있다. 이 도청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. CDMA 방식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, 미국은 3년 후에 이 CDMA 방식을 채택했습니다. 이게 3G 방식입니다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미국이 우리보다도 기술력이 뛰어나지만은 왜 3년 후에 했느냐? 미국 당국이 CDMA 방식에 대한 도청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할 때까지 도입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도청 기술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CDMA 방식을 유통시킨 거죠. 바로 북한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한 휴대폰은 3G 방식입니다. 도청 기술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전파 추적을 해서 다 잡아드립니다. 아마 탈북해 오신 분들은 북한이 어떻게 휴대폰 통화를 추적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, 북한 휴대폰이 많이 보급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. 인터넷은 완전히 차단돼 있지,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급속하게 문자를 확산시킨다,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한다,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도청해서 철저히 가려내고,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하루아침에 휴대폰을 전파를 차단시켜서 고칠덩어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북한 휴대폰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휴대폰을 많이 소지하게 되고, 우리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제 북한의 정보가 유입되고, 북한도 그러면 체제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, 이건 어리석은 생각, 잘못된 생각입니다. 그래서 북한 휴대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